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략한 국사 짱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실학의 역사적 의미와 그 다음에 국학 연구의 확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실학의 영역입니다. 자, 18세기를 전후해서 크게 융성했던 실학의 연구는 이 기존의 성리학적 주류 질서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학문 영역이 매우 넓어요. 그래서 정치, 경제, 철학, 지리, 역사 등 미치지 않는 분야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다루겠지만 이 당시엔 백과 사전식 저술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연결시켜 알아두시고요. 자, 실학의 역사적 의미입니다. 개혁적 성격이죠. 실학은 기존의 성리학의 폐단과 조선 후기 사회의 각종 부조리를 개혁하려는 개혁의 사상이었다. 자, 그다음 민족주의적 성격. 자, 그래서 실학이 실제적인 것, 우리의 직접적인 삶에 도움되는 걸 연구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걸 탐구하는 거예요.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었던 성리학에서는 우리 문화가 중국 문화의 일부예요. 이렇게 인식되지 않았어. 이렇게밖에 인식이 안 되는데 실학자들은 우리 문화에 대한 독자적 인식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 근대지향적 성격. 자, 실학자들은 사회 체제의 개혁, 생산력 증대를 통해 근대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근대 사회로 못 갔지만 이 싹이 텄다. 이 정도까지는 얘기할 수 있다. 자, 실증적 성격이 있습니다. 문헌학적 고증의 정확성 존중, 자, 과학적 객관적 학문 태도를 중시했다. 자, 민중적 성격. 자, 성리학이 봉건적 지배층의 지도 원리였다면, 이게 지배층을 위한 사상이었다면, 자, 실학은 피지배층의 입장에서 제기된 개혁론입니다. 자, 실학자들은 농민을 비롯한 피지배층의 생활에 관심이 많았고 그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했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좋은 얘기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실학의 한계입니다. 사회적 토대는 미약합니다. 실학은 대체로 정치적 실권과 거리가 먼 몰락 지식층, 특히 중노학파의 경우는 뭡니까? 정권에서 소외되어 있는 그런 학파고요. 그 다음에 중상학파의 경우에도 노론 내부에서는 다수파가 아니에요. 호론이 다수파고요. 낙론은 다수파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지지해줄 광범한 사회적 토대가 미약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시험에 나오는 건 이거예요. 정책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자, 실학자들의 학문과 사상은 당시에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여 역사의 흐름 자체를 바꿔놓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식의 개혁안이 나왔다는 데 의의를 두는 거예요. 자, 다음에 예전에 문제 한번 풀어봤는데요. 유학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 실학자들은 모두 유학자예요. 유학에 출발한 지식인들로 그들의 학문은 개혁적입니다. 자, 그래서 유학의 내부에서 성리학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지만 커다란 유교의 범주에는 갇혀 있어요. 유학의 범주를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닙니다. 이 부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예전에 문제를 풀었어요. 자, 다음에 우리가 국학 연구의 확대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우리말을 국어라고 하죠. 자, 다음에 우리 역사를 국사랍니다. 자, 그래서 국어, 국사 등등등에서 우리의 걸 탐구하는 학문 연구를 국학 연구랍니다. 자, 그래서 요 국학 연구의 배경은 당연히 뭐예요? 기존의 성리학의 사대성을 비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국 중심 세계관. 성리학자들은 중국 중심 세계관에 바탕을 두어 우리 문화를 중국 문화의 일부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반발이에요. 성리학에 대한 반발로 우리의 문화를 연구하려는 국학에 대한 관심이 나타납니다. 자, 실학운동 대두입니다. 성리학이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 대응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에 반성과 비판으로 실학운동이 일어났고요. 역사 문화의식이 고조됩니다. 실학의 발달과 함께 민족의 전통과 현실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면서 우리의 역사지리 국어를 연구하는 국학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자, 역사 교육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뭡니까? 17세기 노론과 남인의 주류 역사. 그래서 뭡니까? 실학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뭡니까? 실학의 주류는 아니에요. 등장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고요. 남인과 이 노론, 특히 노론이 집권당이죠. 이 주류 역사가 뭡니까? 얘네 나름대로 논리는 또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전에 아주 어려운 문제, 7급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북벌을 고취하는 사서 이런 거 뭡니까? 당연히 주류적인 마인드인 거죠. 이런 식의 책들을 아주 어려운 문제에서 시험 문제 낸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9급 시험에서 또 나올 가능성은 높진 않습니다. 자, 배경입니다. 18세기 들어와 기존의 역사책보다 더 높은 문헌 고증 방법에 의해 심화시킨 역사술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뭡니까? 주류 역사학에서 좀 벗어난 실학적 연구가 등장합니다. 자, 홍만종입니다. 소론계학자인 그는 저서인 동국 역대 총목에서 단군을 정통국가의 시작으로 해서 기자 마한 통일실로 이어진다고 파악했다. 그래서 단군을 정통으로 둔다. 이것이 이후에 실학자인 이익과 안정복의 그대로 수용립니다. 자, 그래서 기존
기존의 주류 역사학은 중국 계통의 기자만을 중시합니다. 자, 근데 실학적 연구에서 뭡니까? 우리 정통 시조는 누구다? 단군을 중시하고요. 이 기자를 완전히 배제하진 않아요. 단군, 기존에 빠져있던 단군을 끼워넣었다는 측면에서 자주적인 성격이 있는 겁니다. 자, 이익입니다. 그래서 이익은 자, 화이사건 탈피. 자, 실증적 비판적인 역사 소설을 제시. 중국 중심의 역사관에 벗어나 우리 역사를 체계할 걸 주장합니다. 자, 민족에 대한 주체적 자각을 높이는 데 이바지했고요. 자, 삼한 정통론을 제시합니다. 자, 성호사설에서 단군에서 단군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자, 그다음에 삼한, 삼국, 통일신라, 고려로 정통론을 체계합니다. 자, 우리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와 대등하게 인식합니다. 중국의 역사도 중요한데 우리는 중국의 역사 일부가 아니고 독자적인 정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안정복입니다. 자, 이익의 역사의식을 계속하는 안정복은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역사를 서술한 동사강목과 이 책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요. 조선시대의 역사를 정리한 열조통기라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안정복을 묻는 문제에서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건 당연히 아셔야 되겠고요. 그럼 열조통기도 물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독자정통론은 뭐냐? 단군조선. 단군을 넣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기자조선 완전히 부정하진 않아요. 마한과 통일신라, 고려로 이어지는 자, 우리나라 역사의 독자적 정통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를 체계화했다. 이게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독자적 정통론. 중국만 정통이 있다는 게 아니지. 중국도 정통이 있고 우리 역사도 정통이 있다. 종래 중국 중심적 정통론에서 벗어난 거예요. 고증사학의 토대입니다. 역사 사실을 치밀하게 고증해서 고증사학의 토대를 닦았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험에 나오는 질문은 이거예요. 이걸 보여준 다음에 누구냐? 안정복을 묻는 거죠. 자, 삼국사에서는 신라를 뜨문한 건 신라가 가장 먼저 건국되었다고. 뒤에 고구려와 백제를 통합했으며 고려는 신라를 계승하였으므로 편찬한 것이 모두 신라의 남은 문적, 남은 문헌을 근거로 했기 때문이다. 등등등 나와있죠. 이걸 제시한 다음에 물어볼 경우에는 이건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입니다. 자, 한치훈 해동역사에서 500여 종에 대한 다양한 왜곡 자료를 인용해서 이거 왜곡 자료 인용했다는 건 시험 문제 많이 나요. 자, 민족사 인식의 폭을 넓히는 데 이바지합니다. 한치훈의 해동역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근익의 열려실기수이다. 자, 기사본말체요. 서술 체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적 있고요. 그러니까 신문 기사처럼 사건 중심 서술이에요. 그래서 실증적 객관적인 역사 서술로 조선시대의 정치와 문화를 정리했다. 그래서 이근익입니다. 자, 이종유와 유득공 역사 연구 시야를 확대했고요. 이종유의 동사입니다. 자, 고구려 역사를 강조해요. 그래서 이종유 동사 쭉 나와 있는데 기전체입니다. 드물게 기전체고요. 그래서 뭡니까? 자, 보시면 단군 부여 고구려의 연결성 존중 이거죠. 고구려가 들어갑니다. 자, 고구려는 단군의 혈통 세력과 기자의 문화를 동시에 계승했다. 그래서 뭡니까? 고구려를 중시했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역사책이 신라를 좀 중시한다면 고구려 중심이다. 자, 다음에 유득공입니다. 발해입니다. 발해고. 발해사 연구에 큰 공전을 남겼다. 그래서 민족사 측면에서 신라와 발해를 병립시켜 남북국 시대. 예전엔 통일신라 시대라고 했는데요. 북쪽의 발해도 우리나라니까 남북국 시대라는 용어를 처음 얘기한 게 유득공이에요. 시험 문제 당연히 많이 나오죠. 엄청 나옵니다. 수능에도 많이 나오고요. 자, 그래서 유득공 발해인식. 자, 부여씨가 망하고 고씨가 망한 다음 김씨가 남방을 차지하고 대씨가 북방을 차지하고 발해라 했으니 이것이 남북국이다. 시험 문제 이게 제일 많이 나오죠. 많이 묻습니다. 자, 그래서 의의는 이종희와 유득공 연구는 고대사의 연구의 시야를 만주 지방으로 확대시켜요. 고구려와 발해니까. 자, 그래서 이제 한반도 안쪽만 바라보는 반도 중심의 협선 사관을 극복하기에 힘썼다. 되어 있습니다. 자, 국토에 대한 연구, 지리예요. 국토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졌고요. 서양 지도가입니다. 중국으로부터 서양식 지도가 유입되어 정밀하고 과학적인 지도와 지리서가 편찬되었고요. 사회 경제 변동, 이 시기의 지도와 지리서는 조선시대, 조선 전기는 뭡니까? 대체로 수령이 보낸 거예요. 통치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었다면 조선 후기의 지도와 지리서는 뭡니까? 자, 문화적, 경제적 목적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장사를 할 때 지도 보고 뭡니까? 뭐 찾아가서 장사한다거나 지서를 보고 해당하는 지역을 파악한 다음에 교류하는 거죠. 산업, 경제, 문화에 대한 관심이에요. 상인들이 널리 이용합니다. 이건 시험 문제 많이 물어요. 전후기를 대비해서. 자, 진짜 우선 역사 지리서입니다. 자, 역사 지리서는 옛날 국경선, 옛날에 역사부도 기억나시죠? 이게 역사 지리예요. 자, 한 100개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조선 후기 역사 지리서의 효신, 시초인 동국 지리질 저술, 우리나라 고대사 체계를 한강을 경계로 남과 북쪽의 이원체계로 보았다. 신경준입니다. 한 100개의 역사 지리를 연구, 계승, 발전해서 강계고예요. 자, 단군 조선에서 조선시대까지 강계, 이 국경선과 국도, 수도, 해당 나라의 서울의 위치죠. 이걸 논합니다. 자, 정약용의
강역고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이건 정약용을 묻는 문제를 많이 내요. 이건 별도로 알아두시고요. 자, 고조선 위치를 한반도 북부의 비정, 우리 고지사를 한강을 경계로 남과 북의 이원칙이라고 봅니다. 보시고요. 자, 인문지서, 유야원, 이건 예전에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아주 어려운 문제 나왔던 겁니다. 조선전기에 신증 동북 여지승남을 보충하여 최초의 사찬 지리지인 동북 여지지를 편찬합니다. 자, 이런 걸 편찬한 적이 있고요. 자, 다음에 이거 있다는 거 마시면 돼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중환의 텐지입니다. 각 지역의 자연환경, 물산, 풍속, 인심을 서술하고 어느 지역이 살기 좋은 곳인가를 논했다 해서 텐리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논했고요. 자, 허목, 지리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를 몇 개의 풍토권과 문화권으로 나누어 중국과 다른 인문지리 특성을 설명했는데 여기서 구급시험 대비하시는 분의 경우입니다. 택리지를 중심으로 옵니다. 나머지 있다는 것만 보시면 돼요. 자, 지도입니다. 지도는 출제가 많이 되는 편입니다. 근데 정상계 동국지도, 그래서 영조 때 제작된 지도로 최초로 백리척입니다. 그래서 지도에 정확한 축척을 넣은 거예요. 자, 그래서 과학적인 지도 제작에 공헌합니다. 자, 백리를 1척으로 봅니까? 정밀하게 지도를 만드는 거예요. 백리척이 있고요. 여기 시험 문제에 많이 언급됩니다. 자, 김정호의 대동여 지도가 제일 유명하죠. 철종 때 기존의 기술을 집약, 제작된 지도로 산맥, 하천, 포구, 도로망의 표시가 정밀해지고 거리를 알 수 있도록 심리마다 눈금이 있어요. 이 시험을 비교적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목판입니다. 대량 인쇄가 가능해요. 대동여 지도입니다. 그래서 김정호예요. 자, 다음에 청구도, 순조 때 제작된 지도로 대동여 지도의 전신에 해당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 김정우 묶어서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조선시대 지도와 지리서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전기는 통치의 편이고요. 후기는 문화 경제적 목적이기 때문에 전기와 후기를 통째로 비교하는 문제에 나올 수 있어요.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에 보시면, 자, 언어에 대한 연구이다. 자, 의문학, 우리의 언어의 한글에 대한 연구도 진전되어 신경적 훈민정 문해가 있고요. 유의 언문지에서 자, 의문에 대한 연구가 있고요. 그다음 어휘입니다. 단어요, 단어. 자, 어휘 수집으로는 이성재 재물보가 있고요. 자, 권문의 대도운부군어, 그다음에 정약용의 아언각비와 이봉의 고금성림이 있는데 이건 자, 언어에 대한 연구죠. 자, 아언각비와 고금성림이 지리서다 하면 틀리죠. 이거 분야를 묻는 문제로 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두 가지를 꼭 알아두시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자, 금석학이다. 자, 글자를 연구하는 건데요. 비석이나 철계와 같이 금속과 석재에 새겨진 글을 연구하는 게 금석학이에요. 자, 언어와 문자를 연구하는 학문도 크게 발달해서 김정입니다. 김정희예요. 앞에 지도 만든 건 김정호죠. 지도 만든 건 은근히 헷갈려요. 김정호고요. 추사 김정이죠. 추사체. 자, 서예가 특히 유명한 사람인데 금석관옥입니다. 그래서 책을 써요.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밝힌 게 요즘 학자가 아니고 김정희가 고증한 거예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요건 시험 문제에 많이 언급되기 때문에 특히 뭐 북한산비 뭡니까? 진흥왕하고 묶어서 시험 내는 거예요.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백과사전입니다. 자, 조선 후기에는 실학이 발달하고 문화인식의 폭이 넓어짐에 따라 백과사전류의 저서가 많이 편찬됐다. 자, 백과사전식 저서의 효시는 실학자 이수광의 지봉유서입니다. 이 저자하고 이름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17, 18세기 때 이익의 성호사설, 이정무의 청장관전서,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농업백과사전이고요. 이규경의 오주연문장 전산이고 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국가적 편찬, 영조 때는 국가적 사업이다. 자, 우리나라 역대 문물을 정리한 한국학 백과사전인 동국문헌비고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밑에 책이 나와 있는데요. 자, 우선 뭡니까? 저자랑 이름을 묶어서 낼 수 있어. 이수광의 지봉유서입니다. 이렇게 저자와 이름 해서 이 내용까지 물어볼 경우는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죠. 여기서 가장 쉬운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박스로 묶는 거예요. 박스로. 지봉유설, 성호사설, 청장관전서, 임원경제지, 오주연문장 전산이고 공통점이 뭐냐? 답이 뭐야? 백과사전이죠. 1번 백과사전, 2번 뭐 지리서. 이 백과사전은 뭡니까? 뭐 역사나 지리나 다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가장 어려운 문제는 뭐예요? 내용까지 묻는 거죠. 예전에 뭐 선관위 시험 이렇게 따로 보거나 할 때 뭡니까? 이거 시험 문제 냈던 건데 굉장히 어려웠죠. 난이도 높은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구급 시험에선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진 않아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뭡니까? 이 저서와 저자는 알아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광의 지봉유설, 이익의 성호사설, 이덕무의 청장관전서,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이규의 오주연문장 전산이고 그 다음에 동국문헌비고입니다. 지봉유설은 백과사전 효시이고요. 이건 알아두시고요. 마테오리체 천주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문지리 등등등 있고요. 성호사설은 천지만물 경사 등등등. 뭐 이거 외우실 필요 없죠.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덕무의 청장관전서, 이덕무의 시문전집이다.
중국의 역사 풍속 제도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랑 연결시켜 묻고요. 임원 경제지는 농업 백과사전 이건 아셔야 돼요. 이건 농서로도 시험 문제 나와요. 자, 오주연문장 전산기고는 우리나라와 중국 등 외국의 고금과 사물 1417항을 고증적 방법으로 설명했다. 이건 예전에 시험에 나왔던 건데 이 이규경 자체가 뭡니까? 유명한 사람이 아니지. 뭐 정약용 하면 다 알지만 이규경 하면 뭐 금시초문인 사람도 있겠죠. 이렇게 물어볼 경우는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동국문헌 비고는 국가적 차원에서 자, 우리나라 역대 문물을 체계적 정리한 한국학 백과사전인데 이거 뭡니까? 그래서 가장 방대한 규모고요. 이거 영조의 업적으로 시험 문제 묶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뭡니까? 잘 정리하시면 여기는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자, 문제를 좀 살펴보면 자, 보시면 실학의 역사적 의의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실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예요. 옳지 않은 겁니다. 실학 사상은 18세기 전후에서 제의 진보적 지식인들에 의해 연구되었다. 맞고요. 서학의 전례가 서양 과학이죠. 실학에 영향을 미칩니다. 청나라의 고증학도 실학에 영향을 미쳤고요. 다 맞아요. 실학자들의 학문과 사상 뭡니까? 정책에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요걸 많이 묻습니다. 아닌 걸로.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면 사실상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이할 수가 있고요. 자, 다음에 역사책 후기까지 봤습니다. 보시면 자, 역사 소설의 형식, 이 책을 어떻게 편집했느냐? 바르게 딱 지어진 것. 자, 그래서 고려사는 기전체예요. 인물의 전기 중심이다. 기전체고요. 자, 다음에 삼국사기도 기전체죠. 그래서 보통 이 고려사 삼국사기 기전체로 제일 많이 묻는 책입니다. 기전체예요. 자, 동국통감은 편년체입니다. 시간 순서에 따라 뭡니까? 쭉 나열하는 거. 편년체입니다. 편년체고요. 보통 뭐 감으로 끝나면 대부분 편년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사분말체, 이게 뭐다? 연려실기술, 우리가 이거 기사분말체 중요하다고 앞에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돼요. 이 정도 책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자, 국학 연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틀린 겁니다. 옳지 않은 건 뭡니까? 틀린 거예요. 자, 보시면 기억니은 디글리에서 뭡니까? 1, 2, 3, 4, 5는 있으니까 이걸 매치시켜 보시면 됩니다. 자, 동사 항목은 자, 고증사학의 토대를 지시하고 역사적 정통성을 밝혔다. 그래서 안정복의 동사 항목 맞아요. 자, 다음에 이종유의 동사조. 앞에 동사는 뭡니까? 고구려 연구했다고 했어요. 한국사를 한반도에만 한정했다. 이거 아니죠. 이걸 제일 많이 물어요. 자, 다음에 연려실 기술은 이근익입니다. 조선시대 정치와 문화를 기사본말체로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한치윤의 해동역사. 자, 외국 자료를 이용했다. 이거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다. 맞아요. 이렇게 문제를 풀이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문제를 또 하나 살펴보면요. 이거예요. 자, 다음에 역사책이 편찬된 시기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옳은 거. 자, 부여씨가 망하고 고씨가 망한 다음 김씨가 남방을 차지하고 대씨가 북방을 차지했다 해서 남북국사입니다. 이건 뭐다? 유득공입니다. 유득공. 유득공의 발해고죠. 자, 옳은 거예요. 자, 양명학이 수용되기 시작했다 해서 뭡니까? 우리가 이 조선시대 후기 문화파트 앞부분 공부했던 게 뭐냐면 양명학은 조선시대 후기 때 강화파에서 연구하는데 전래된 건 조선시대 전기 중종 때예요. 근데 수용되기 시작하는 거 아니죠. 이 유득공이 이거 썼을 때 지금 우리가 후기하고 있죠. 후기니까 아닙니다. 성리학 수용을 지지하는 여론. 성리학은 이미 들어와 있죠. 고려 말에 왔습니다. 아니에요. 자, 서울 출신을 규장각 검사관 등용했고 여기 답이에요. 유득공 자체가 여기에 해당해요. 답이 3번입니다. 자, 우리 역사의 통사책입니다. 통사에서 통사라는 건 뭐냐면 뭐 고려사는 고려시대만 다루는데 단군부터 쭉 뭡니까? 이 뭐 단군에서 쭉 뭡니까? 삼국시대 지나서 쭉 계속 쭉 관통해서 다루는 걸 통사하는데요. 이게 뭐다? 조선시대 전기에 동국통감이 있어요. 조선시대 전기 때 동국통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통감. 동국통감 앞에 문제도 있었고요. 동국통감이 통사예요. 그래서 후기 때 처음 확립된 건 당연히 아니죠. 답이 3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우리가 역사 문제를 봤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입니다. 대동요지도 가장 스탠다드한 문제예요. 자, 대동요지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끼리 묶인 겁니다. 좋은 문제예요. 우리가 최초로 백리척을 사용했다. 그래서 앞에 이거 꼭 알아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상기의 동국지도입니다. 아니에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신리바다 눈금이 표시되어 있고요. 삼매가천 포구 도로방 표시가 정밀합니다. 맞아요. 니은하고 디귿이 답이에요. 그 다음에 각 지역의 인심, 산천, 인물, 풍속, 산물을 소개하면서 살기 좋은 곳을 논했다. 이건 뭡니까? 이건 택리지죠.
특리지 알아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특리지가 가장 대표적인 뭡니까? 여기 있는 뭡니까? 이중환의 특리지가 가장 대표적인 뭡니까? 지리서다. 조선시대 후기를 대표하는 지리서로 뭡니까?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여기 있는 문제는 뭡니까? 다 후기를 중심으로 했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고요. 자, 다음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어서 뭡니까? 본격적으로 조선시대 후기 과학기술 발달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